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햄버거 그냥 앞에 보이시는데. 예, 반갑습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여러분들 햄버거에 금년에 도마도가 없다라고 하는 저거는 바로 이제 금년에 이상기상 때문에 저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건데요. 앞으로 더욱더 저러한 이제 이상기상이라고 하는 게 더 자주, 더 강하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올해 굉장히 장마가 길었잖아요. 얼마나 길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 달? 한 달은 넘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달은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달은 내내. 거의 여름 내내 장마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제 길었었는데 2018년에 16일이었어요, 장마가. 그다음에 19년에 34일, 금년에 54일이니까 엄청나게 길어졌죠. 그래서 역대 우리가 관측 이래 가장 긴 그러한 장마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을 조금 좀 기억을 해보면 정말 뭐 지각 사태가 너무나 속출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여의도 쪽으로 오는 길에 거기 많이 막혀가지고 네. 돌고 하다가 저도 살짝 지각한 적이 있거든요. 리드 저는 시간에. 뉴스에서 본 거 기억나요. 어떤 기자분이 아예 취재 자체를 거기 고속도로에서 해버린 거예요. 강변북로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저기 상암동까지 뭐 1시간 안으로 도착하는 건데 5시간 동안 장장 취재를 하면서 도착하는 데까지 부산 가는 데 시간만큼 걸린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출근길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저는 처음에 그때 한번 한강댐 물 방류했을 때 그때 특보를 해야 된다, 빨리 와라고 전화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차가 너무 막혀서 한강 쪽에 다 도로가 통제돼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특보에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가까이 살잖아요. KBS 앞에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빵꾸가 나면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와야 되는 건가요? 뉴스는 안 되겠네요. 예, 뉴스는 안 되겠네요. 예, 예. 아직 입이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예. 올해는 생각해보면 원래 뭐 100년 만에 폭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정작 겪어보니까 54일의 장마라는 정말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유독 길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장마를 이제 포함을 해서 대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러한 것의 그 근원적인 힘은 태양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가 적도에는 많이 태양 에너지가 비치고 극쪽에는 조금밖에 안 비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해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천둥, 번개도 치고 온갖 대기 현상이 다 일어나고 바다에 이제 파도가 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구가 지금 가열이 되고 온난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구가 전체가 똑같이 온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2~3배 더 빨리 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면 적도하고 극 간의 이 에너지 차이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 현상이 조금 더 이제 느려지는 이러한 측면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긴 장마가 되었었고 2년 전에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또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폭염으로다가 우리가 여름철에 고생을 했었었죠. 맞아요. 2018년에 진짜 거의 동남아 날씨여가지고 예. 저는 고기가 될 뻔했습니다. 다 익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제 물난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이런 물난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한 엄청난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있나 영상? 세찬비가 거센 물살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던 여성이 급류에 휩쓸리자 사람들이 모였고요.
네, 이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름철에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비가 내리죠. 우리가 그걸 이제 아시아 몬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내리는 그 비들은 이제 바다 쪽에서 수증기가 이제 증발이 돼서 그 구름이 돼 갖고 육지에다 이렇게 비를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온이 한 1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 이 수증기의 증발이 한 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한 7% 정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구름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더욱더 많은 비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금년에 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저기압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수증기가 또 많아졌기 때문에 물폭탄이 정말 터진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산불이 또 엄청나게 또 일어나는 또 불벼락을 또 맞았잖아요.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곳곳에서 산불이. 캘리포니아에서만 새로운 산불 2개가 호주 산불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국 서부 지역은 우리나라의 거의 한 5분의 1가량을 갖다가 산불로 다 태워 먹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한 63%의 그런 면적을 다 태워버리는 맞아요. 네, 저렇게 이제 금년에 유독 아무튼 산불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원래 산불은 자연적인 산불은 원래 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왜냐하면은 오래된 숲들은 나무들이 이제 바짝 마르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불이 잘 나요. 그래서 그런 숲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숲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숲이 건강해질 수 있는 산불이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온을 갖다 상승시켰잖아요. 기온을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이 토양에서 수분이 다 증발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싹 마른 거예요. 그게 토양만 마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떨어져 있던 낙엽들도 바싹 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벼락만 하나 쳐도 그 지역에 그냥 다 산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이게 지금 산불은 원래 좀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바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지구 종말 영화들 보면 아이 저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재미로 봤었던 것들인데 뭐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물로 망할 것이다, 불로 망할 것이다, 뭐 혹은 뭐 바이러스로 망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그런 픽션들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사실로 와닿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 유나 씨 말한 대로 물로 망한다, 불로 망한다, 뭐 바이러스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세계가 다 왔어. 맞네. 다 왔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제가 뭐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뭐 이 세상을 이제 진단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날씨하고 네. 이 기후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기상캐스터가 돼서 한번. 네, 강림 캐스터 나와주시죠. 강림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부터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차갑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십니다. 요게 날씨고요. 이런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방송사인가요? 워싱턴은 서울과 비슷한 미도에 위치해 있어 살들 뜨뜻하고 온화한 봄과 가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후 맞나요? 뭔 차이예요? 맞아요. 네. 뭔 차이가 있는지? 네.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경험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걸 우리가 날씨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날씨가 오랜 기간 평균된 상태를 갖다가 기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고 기후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 지금 그렇게들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올가을에 지금 벚꽃이 폈다는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벚꽃을 보고 반가워할 일이 아닌 거군요. 어디에 가을에 벚꽃이 폈어요? 여의도에? 가을인데 남부지방에선 난데없이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이 되면은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경제 포럼을 엽니다.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고 세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다 모여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영향이 큰 거 이러한 조사를 하는데 기후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앞으로 1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영향력도 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소들인데 사회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후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상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위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다르푸르 사태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르푸르 사태? 네. 처음 들어봤는데? 다르푸르? 다르푸르가. 우리가 그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단. 아, 수단 안에 있는 도시구나. 이슬람, 농민. 저게 2000년대에 있었고 200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한 2010년 정도, 한 7년 정도 계속 이제 지속됐던 그런 분쟁이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종 그 학살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쟁이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그 시작이 가뭄이 들었고 가뭄이 든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가뭄이 아니죠.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게 배가 고프면 그냥 움켜쥐고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충돌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3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학살이 되고 엄청난 몇백만 명이 난민이 돼버리는 저런 이제 비극적인 그런 사태가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종 문제나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지만 거기에 저런 이제 인종적인 문제 이런 게 이제 걸리게 되면 그게 폭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기후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이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그 해안 경비사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Climate change will impact every country on the planet. No nation is immune. So I'm here today to say that climate change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global security, an immediate risk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make no mistake, it will impact how our military defends our country. So we need to act, and we need to act now. 근데 그때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또 이래야 시리아 내전이 바로 또 이제 기후하고 또 연관된 측면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 곡물 가격이 한 2배가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가난한 나라에 이제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됐다? 그럼 뭐 먹을 것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저기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빨간 줄로 돼 있는 게 저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들이고 저거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시리아 그 내전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그 밀 생산 지역이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하게 들었어요. 러시아는 밀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인데, 그리고 그 밀들이 주로 이제 아랍권에 많이 이제 수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수출이 딱 끊겨 놓으니까 지금 저기 보시는 바처럼 저 때도 곡물 가격이 한 2-3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한 60-70%가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그 당시 2010년도 보면 뭐 튀니지, 리비아 해갖고 뭐 아랍 전체 나라들이 다 그때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가장 심각한 사태로 갔는데 시리아는 2007년 그 당시부터 이제 좀 가뭄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한 70%가 이제 딱 올라가니까 결국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시리아 안에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근처 반군 지역인 동부 구타.
연일 포탄이 비오도 쏟아지고 부서진 건물 잔해 사이로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14만 명이 넘게 숨지는 등 지구촌 최대 위기로 불리는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면서 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먹을 것도 없는데 옆에서 뭐 총알은 날아다니고 뭐 포탄이 떨어져? 자기 땅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난민이 되었다는 건 그 뭘 의미를 하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 좋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럽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저 당시 2010년도에 시리아 난민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 2살짜리 소년이 그 해안에 막 익사체로 떠오르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쟤는 너무 불쌍해. 그래서 각 나라가 좀 몇만 명씩 좀 이렇게 맡아주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딱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난민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연합으로부터 떠나고 국경을 봉쇄를 해버리겠다가 바로 그 시리아 난민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가뭄이 엉뚱하게 시리아의 내전으로 가고 지금 브렉시트까지 지금 일어나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도 다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이 문제로 지금 국제 질서가 이거를 해결도 못하고 있지? 한 100만 명 좀 넘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다 0.5도가 더 상승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1억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보다 이제 1도가 더 상승이 돼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7억 명까지 많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100만 명을 갖고서도 이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 하는데 1억? 7억?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건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러한 이제 불안정 속으로 이 세상이 몰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7억 명이면 정말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세계 평화에도 좀 기여가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기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이제 날씨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사회, 그다음에 이 그런 어떤 국제적인 질서의 그런 불안정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걸려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리아 난민은 그래서 가장 이 기후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분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는 기후로 인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배가 고프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상을 지금 해봐야 돼요. 화면에 지금 김민상 씨가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보고 웃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갑자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아니,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거 다 지금 뒤집히죠, 사람이. 가장 생존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조심들 하세요. 다 쳐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먹을 거 있나 없나 내가. 큰일 났다, 지난번에 이거. 확진자 수 급증했을 때 마트에서 좀 마늘하고 양파 이런 네. 것들을 사다 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저도 약간의 살짝의 패닉이 오는데 정말 식량난이 그렇게 온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그런 갈등들이 생기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그때 보면 우리가 그토록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미국이 그 당시 마트에 뭐 휴지가 그냥 다 떨어지고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필품들이 그냥 싹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78억이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78억이고 거의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매일같이 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 78억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한 적게는 90억, 많게는 한 100억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는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식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냐면 2050년에 지금 현재보다 60%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식량이.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여기 이제 2000년도이고 여기 2050년도에 옥수수, 밀, 쌀, 감자가 지금 다 줄어드는 거로 나오잖아요. 곡물은 60%가 더 필요한데 저건 더 줄어듭니다. 이거를 옆에 또 공간 분포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저기 색깔로 표시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농업 지역이에요. 주로 농업을 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줄어드는 지역을 보게 되면 다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다 줄어들어요. 특히 그리고 인구가 많이 사는 저 인도 차이나반도, 그다음에 저 중국 이런 쪽에서 저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모든 이 곡물 생산량이 이게 준다 해도 저 고통을 받는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한 이제 차이가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곡물들이 다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니까 이거 햄버거에 토마토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이제 뭐 기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제 체온이 올라갔고 막 몸이 아팠을 때 그런 경험들은 다 있잖아요. 그때 어떠하셨는지 한번. 아팠을 때 일단 배고팠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아픈데 식욕 있으세요? 오? 아픈데 식욕이 없어요? 아프면 입맛부터 아프면 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죽부터 생각나는데 야 이제 아프니까 죽 먹어야겠다. 죽을 먹을 수 있다. 죽 맛있게 또 나는 정당하게 죽을 먹을 수 있다. 정당하게. 아싸. 아플 때 먹는 죽이 더 맛있다. 작년에 독감에 걸렸는데 못 움직이겠더라고 일단. 몸이 너무 아프고 움직이면 꼭 쓰러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 독감인지도 몰랐는데 와 정말 세더라고요. 37.5도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38.5도 정도만 되면 거의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오한이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체온이 정상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갖고 이게 올라가는 거 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되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해요. 우리가 정상 체온에서 한 1도 정도 이렇게 더 높으면 아 내가 지금 몸이 지금 뭔가 이상이 있어. 우리 정상 범위에서 한 2도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는 막 알아 누워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구의 이제 기온도 지구 평균 기온도 그렇게 이제 높아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온과 관련돼 갖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뭉크의 절규. 그렇지. 예. 뭉크의 절규. 저분이 그 자연 속에서 들리는 그 절규를 듣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귀를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바로 이제 저런 자연의 절규를 드러내는 그런 과학의 결과가 있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게 이제 굉장히 멋들어진 줄무늬 그림 아니에요. 근데 저게 바로 지난 150년 동안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세로로 한 줄 한 줄이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뭉크의 그림하고 뭔가 좀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과학의 결과하고 예지인가요? 저런 예술의 작품하고 어떤 유사성이 약간 있는데 색 온도가 좀 틀린 것 같네요. 저거는 저런 건 우연인 거죠? 잘 갖다 붙이는 우연히 거잖아요. 예, 제가 재밌잖아. 네, 제가 이야기를 저런 갖다 걸 붙였어요. 뭉크가 일부러 저렇게 했겠어. 미래를 예언하고. 선생님 그런데 지금 온도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좀 변화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 지구의 열 상태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는 우리가 한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한 1도 정도 상승을 했다. 지금 그렇게 봐요. 지구 평균 기온이요. 100년에 1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도의 이 크기, 그러니까 1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1도를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마지막 빙하기 때
2만 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빙하가 가장 팽창을 했었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때를 이제 빙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빙기에서 지금 간빙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까지 온도가 이제 한 4도 정도가 올랐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빙기하고 간빙기 사이에 지구 평균 온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그게 그런데 만 년에 걸쳐서 4도가 올랐거든요. 만 년에 걸쳐서. 그런데 예, 근데 사람은 100년 만에 1도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1도라고 하는 그 크기보다도 그 변화의 속도가 25배나 빠르잖아요. 우리가 빙기에서 간빙기 가는 이 속도가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온도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25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생태계에서 이 생명 중에서 약한 생명들 있잖아요. 네. 뭐 고산식물이라든가 양서류 이런 생명들이 이러한 변화 속도를 못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멸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고산식물이 하나 죽었다, 어디에 뭐 개구리가 한 마리 죽었다, 별로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다 물려 있잖아요. 마치 이 젠가 게임에서 벽돌빼기 하나하나 빼도 이 구조는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나하나 빠져도 이 구조가 살아있으니까, 생태계 구조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불편함을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 약해 보이는 생명 하나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순간 이게 우르르 무너지겠죠. 이 생태계가 이렇게 우르르 무너진다. 바로 그 상태가 그렇게 되게 되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바로 인류는 바로 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기후 위기 속에서의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운데 그럼 지구 이제 인류 문명의 파국까지 몇 도 남았습니까?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에 2도를 넘게 되면은 이제 파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1도가 올랐으니까 1도가 남아있는 거죠. 1도가 남은 거예요? 그럼 끝났네. 갑시다. 이거 뭐하고 여기 앉아있어요? 다 끝났어. 늦었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그거 끝날 때까지는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쌤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결정적인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들 보셨을 텐데.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건 프레온가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오존층 파괴, 뭐 프레온가스. 에어컨. 인간들이 땀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적게 움직입시다. 윤민석 씨가 열이 많아서. 아니에요. 저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온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적게 움직입시다. 사실은 이런 거 운전 많이 해서 워낙에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뭐 전기자동차나 우리 뭐 배터리 이런 것도 뜨고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뭐 자동차를 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이제 쓰게 되면 그 물건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또 그렇게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세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면 0이다라고 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빙하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그러게. 빙하기라도 그냥 빙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실가스가 0%가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9도가 돼요. 그래서 지구 위에서 그 육상 위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얼음으로 완전히 땡땡 얼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진짜 수억 년 전에 그렇게 지구가 된 적이 있어요. 스노우볼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0%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가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실가스는 너무나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온실가스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지구의 급소다라는 그런 표현도 써요. 작지만 굉장히 양은 작지만 미치는 영향은 크잖아요. 우리 급소가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이 급소는 잘못 맞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온실가스가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데 저게 이제 졌다가 사람들이 계속 충격을 주는, 증가를 시키는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인류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공기 중에 늘려놓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0.01%를 지금 늘려놨어요. 근데 그 0.01%라고 하는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그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딱 잡아요. 그럼 하루에 한 40만 개가 터져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9억 개 정도의 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 에너지를 갖다가 이 0.01%의 이 이산화탄소가 그냥 꽉 잡아버렸습니다. 열을. 한 22년 만에 29억 개요? 예. 그러니까 저 작은 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구의 그런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작은 양이지만 영향을 워낙 크게 미치는 이러한 온실가스로부터 바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그림은 1990년에서 최근까지 온실가스를 그 이제 배출을 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 빨간색은 우리가 전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렇게 이제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금세기 말쯤이 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4도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런데 각 나라가 야 그래도 온실가스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조금씩 이제 줄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3도 정도까지도 기온이 지금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구가 이제 탄성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볼펜 심압에 그 스프링이 있잖아요. 조금 당겼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 탄성력을 상실해 버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탄성력을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을 하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온도를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금년 6월 달에 저 시베리아에 한 38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었어요. 시베리아가 38도요? 38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시베리아에. 그러니까 추운가요? 그 지역이 지금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에 눈이 덮여 있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눈이 확 다 녹아버렸죠. 눈이 녹았는데 눈이 있었을 때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햇빛 에너지가 그 눈에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갔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녹다 보니까 거기가 흙이 드러나고 풀 같은 게 자랄 거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 그 열이 흡수가 되겠죠. 열이 흡수가 됐으니까 더 많은 눈을 녹여버릴 거고 더 녹였으니까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 안에는. 우리가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다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도 이내로 그다음에 1.5도 이내로 막으려고 하면 지금 이산화탄소 저 배출량을 갖다가 저렇게 엄청나게 줄여야 돼요. 지금 저렇게 줄이는데도 온도는 0.5도가 올라가고 1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안에 그냥 남아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저렇게 이제 축적이 돼서 우리한테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예 배출을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이제 기온은 안 올라가는 것이지 줄인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보니까 저기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 기후 협약이라면 아마 세상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협약 같은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그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유엔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잖아요. 그때 목표치가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내로 낮추자예요. Document, je regarde la salle, je vois que la réaction est positive,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15년도에는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자발성이에요. 각 나라가 야, 이 돈은 맞추는데 니들 많이 쓰는 나라들 좀 이렇게 좀 줄여봐 하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이니까 각 나라가 우리 자발적으로 요만큼 줄일래 했더니 그걸 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 돈은 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파리 기후 협약 갖고는 안 됩니다. 쌤, 이거 참 정말 무서운 그래프인 것 같은데 지금 파리 기후 협약만 해도 미국이 지금 탈퇴를 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It is time to put Youngstown, Ohio, Detroit, Michigan, before Paris, France. So we're getting out. My administration.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말 강대국들이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탈퇴해버리면 이거 그래프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워낙 이제 미국이 전 세계적인 그 리더십이 워낙 강력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나 안 할래 이래 버리면 저는 협약이 맺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금년 미국 대선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게 재선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이 폭풍우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폭풍우 속에서 이 항해를 하고 있는 배들이 똑같이 피해를 보진 않죠. 그러겠죠. 작은 배부터 이게 침몰을 하겠죠. 약한 쪽, 가난한 쪽부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몰디브. 바다 색깔이. 뭐요? 회의하는 거예요? 저게 글씨가 써지나요? 굳이 저기서 회의를 왜 하지? 아, 이거 오케이, 사인하고 오케이 한 그런 건가 보다. 준비됐어? 이렇게 이 저거야. 이게 오케이 물어봐. 나중에 지구가 온난화돼서 다 녹으면 워터월드 돼버리면 저렇게 회의해야 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회의죠. 영화 많이 봤거든. 그래서 공연 같아요. 실제로 저때 몰디브의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내려가서 내각회 그 이제 강력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진짜 회의야? 네. 근데 지금 몰디브가 지금 이제 주로 이제 태평양상 인도양 상에 있는 이러한 섬나라들이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잖아요. 빙하가 녹아갖고 물이 올라와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잠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몰디브 대통령이 우리가 이토록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 갖고 저렇게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지금 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도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1m 뭐 그 정도가 상승된다. 그런데 이건 과학자들이 이 빙하가 차분하게 녹는 거는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 사탕을 입안에 넣고 깨지 않고 입안에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오래오래 가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 과학자들이 계산한 건 그렇게 계산한 거. 얘가 깨지지 않는다예요. 근데 깨지면 이 표면적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끝나는 우리가 거예요, 사탕을 그냥. 입안에서 확 깨물어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물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린란드에 있는 그 빙하가 싹 다 녹으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싹 다 녹으면 60m 물이 올라옵니다. 네? 60m요? 60m요. 저희 다 잠겨야 아까 돼. 그 몰디브처럼 전부 다 안에서 바다 안에서. 60m면 서울의 평균 해발 고도가 38m예요. 그러니까 빌딩을 쫙 아래 두고 위에서 수영을 해야 돼요. 백두산 가서 살아야겠네요. 남산타워 올라가야 돼. 다음 집은 강원도에 사는 걸로. 근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 깨지는 건 몰라요. 그래서 그 계산을 아예 안 한 지금 그 결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안 한 그것조차 1m 올라오는 그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일어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각 나라들이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저게 이제 1991년도에서 2010년까지 지구 온난화로 국가 경제에 미친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약간의 이익이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피해를 심하게 본 나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들은 어느 정도 좀 이익을 받고 지금 이제 이미 더운 나라들은 주로 저런 이제 피해들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산화탄소 또 배출량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숨 못 쉴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뭐가 이렇게 많이 배출해? 자, 그런데 앞에 그림에서는 보면 지금까지 온난화로 이익을 본 나라들이 온통 다 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해를 본 나라들은 배출하고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억울하겠다. 지금 뭐 아까 몰디브라는 나라도 그렇고 투발루, 그다음에 해수면 고도가 낮은 그런 이제 방글라데시 이런 데도 해수면이 올라와서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토를 못 쓰게 하고, 그런데 이런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피해를 가장 처음에 입게 되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기후 위기가 일어났지만 참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 수준으로다가 이제 보고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득 수준으로 최상위 1%가 15%를 지금 배출해요. 그다음에 상위 10%, 저 1%를 포함한 상위 10%가 52%를 배출합니다. 그다음에 최하위층 50%는 고작 7%밖에 배출을 하고 있질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대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상위 지금 저 10%가 거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데 저 사람들이 뭐 내일부터 배출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이렇게 줄여줘도 내일 당장 3분의 1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상위에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만큼 우리나라는 상위 수준에 당연히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세계 이제 10대 이제 배출 국가에 그렇게 이제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50년 이후로 저렇게 이제 쫙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증가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경제 대국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모인 게 OECD 국가 아니에요. 2007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그런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한 9% 정도로 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서 2017년까지 한 25%를 지금 늘려놨습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한 10대 경제 강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규모에 맞지도 않게 너무 우리는 저렇게 배출량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IMF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배출량이 확 줍니다. 대한민국이. 저 당시 우리 경제가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배출량이 한 고 1년 동안 한 5% 정도가 그 줍니다. 자, 저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좀 약간 뭔가 자연이 다시 돌아온다는 막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줄기도 했겠네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가장 많이 줄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17%까지 줄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약간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17%까지 그렇게 줄었고 그런데 그 정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배출량을 10% 줄였다고 해도 그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양을 10% 줄여도 90% 나왔잖아요. 그러면 욕조의 수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무리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해도 지금 기후 위기는 계속 우리가 90%는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나 씨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 오빠가 계속 옆에서 끝났다 대본 볼 때부터 그러셔가지고 오빠는 많이 사셨지만 오빠는 많이 사셨지만 저희는 아직 조금 거죠?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아직 미련이 많아요. 자식도 없고. 끝났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한번 끝까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쌤, 그러면 예. 지금 저희는 그렇다 쳐도 예. 우리 아들, 딸 때, 손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세대들이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는 세대 간의 또 정의로움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툰베리라고 하는 저 소녀가 이제 학교도 이제 가지를 않고 네. 저렇게 이제 그 파업을 하죠. 저 친구가 처음에 그 스웨덴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갖고 금요일마다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골판지에다가 이 기후 위기 대응하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고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어떤 책임을 져주고 이런 법들을 기후 위기 대응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법들을 안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게 되면 너무나 이 비참한 세상이 될 텐데. 우리 어린 세대 앞에 이 위기가 눈에 보이면은 그건 대응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대응하라라고 난 할 수밖에 없다. 학교도 안 가고.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갖고 작년 그러니까 봄에 유럽에서 툰베리의 메시지로 모였던 그런 학생들이 한 150만 정도가 모였었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그게 있었는데 당시에 한 700만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5천 명 이상이 그렇게 모였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 때만이 바로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난 다 해봤으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네. 애기나 뭐 할 거야? 이런 데서 애기 나면 뭐 할 거냐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세요.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어. 이런 기후에 자기를 좀 나가지고. 너무 불공정하시네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있는 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무를 아직 많이 실용적으로 심거나 아직 쓸만한 이런 데가 되진 방법은 않았죠. 아직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요 자체를 줄여버려야 되는 건데 마지막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매듭을 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 네 갈래가 보이네요. 예, 네 갈래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1860년에서 현재까지 기온이 이제 쭉 좀 관측된 값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가 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맨 위는 우리가 지구 기온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켰을 경우에 이제 기온이 저렇게 상승이 될 것이다 한 것이고 맨 아래는 전혀 우리가 그 기후 그런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그 어떤 정책도 안 할 경우에 맨 아래쪽으로 이제 기온이 상승될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저렇게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미래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따라 갖고 미래의 기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저 2도를 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파국으로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예요. 다들 자 오늘 소중한 강의 들려주신 선생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